아마 이번 방송이 N번방 관련해서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변변의 모르는 게 죄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조주빈이 며칠 전 포토라인에 처음 서서 대중 앞에 얼굴을 공개했죠. 근데 발언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뜬금없이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죄한다고 발언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는 김웅 기자와 취업을 가지고 협박을 했네, 폭행을 했네 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이 상황을 조주빈이 이용했습니다.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김웅 기자가 손석희한테 앙심을 품고 그 가족을 살해하는 청부살인 의뢰를 했다. 내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돈을 주면 증거를 제공하겠다. 여기에 속은 손 사장이 조주빈에게 15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이번에는 윤장현 시장 이야기예요. 기관에서 은밀하게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접근해서 윤장현 시장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방송계에도 인맥이 있으니까, 특히 JTBC 손석희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뉴스룸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한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주겠다. 그러고는 손석희 사장과 실제로 만나는 장면도 윤장현 시장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게 대박인 거죠. 아까 제가 손석희 사장 사기 사건 말씀드렸죠. 조주빈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서로 이용을 한 거예요. 조주빈이 당연히 손석희 사장을 찾아가서, 물론 누굴 시켰겠지만 어쨌든 찾아가서 실제로 김웅씨 자료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몰래 윤장현 시장이 보게 한 거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진짜 대단한 새끼예요. 거의 범죄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웅 기자한테도 연락해서 정치인 관련해서 기사거리 준다, 증거 준다, 사기치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 하면서 진짜 별의별 새끼 다 봤거든요. 별의별 사기꾼 다 봤는데 사회초년생이 이 정도로까지 창의성과 대담성을 지녔다. 이건 일단 인정입니다. 인정. 자, 일단 조주빈이 이 3명에게 사기를 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것을 이 시점에 밝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범죄자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고 세상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죠.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 아니면 히어로 컴플렉스 같은 건데, 조주빈 동창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주빈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장문의 글을 다 써서 그걸 보내면서 말을 하는 타입이라고. 한마디로 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말은 100% 토시까지 연습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해서 말한 거엔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슈가 옮겨가길 바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수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언론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할 만한 이슈가 필요한 거죠. 바로 손석희, 윤장현, 김웅 같은 건이요. 영화 보면 도둑이 걔한테 뼈다귀 던져주고 그 사이에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언론에 며칠 동안 물어뜯을 주제를 던져주고 잠시 시선이 딴 곳으로 가기를 의도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진짜 사회, 진짜 어른들을 제대로 못 만나본 거죠. 특히 이 사회의 엘리트와 주류층을 적으로 돌렸을 때는 인생은 진짜 비참해집니다.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인생은 실전이야. 많아. 그리고 또 조주빈이 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악마 같은 삶을 끝내줘서 고맙다. 이건 중2병도 아니고 손발이 어그러들어서 죽을 뻔했는데요. 일단 너무 표정이 당당하고 의연해서 저는 독립군이 일제에 독립투쟁하다 잡힌 줄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이죠.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수십 년, 수백 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감옥에서 진짜 지옥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경우 실제로 죄수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해요. 사람이 아니란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아동 성범죄는 그 정도와 무관하게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성범죄자들한테 희생되는지 모르십니다. 범행 사실이 새어나가면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고 2차 피해가 심각해서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많은 친아빠들이, 새아빠들이 자기 딸을, 조카를, 심지어 할아버지가 손녀까지 10수년 동안 강간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도 중형이 나오면 뭐 5년? 뭐 정말 많이 나오고 막 진짜 쓰레기 같은 사건이면 8년? 이 정도예요. 말이 됩니까? 아동 포르노 소지만 해도 최소한 5년 감방을 가는 미국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나라 양형 기준 너무 짠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논의를 일반 성범죄까지 확대를 하면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동 성범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양형 기준 너무 짭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기사들을 봤어요. 대부분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조주빈에 대해 악마라고 묘사하는 거는 자칫 범죄자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니 하지 마라.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특히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은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느끼게 해서 성범죄를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 씨의 어린 시절, 성격, 외모, 가족도 또 궁금하지 않다. 궁금한 것은 오직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 여부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려면 조 씨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고요? 평범한 남자는요, 절대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거나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떤 평범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악마다, 사람도 아니다라고 최대한 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니야, 조주빈도 평범한 한 남성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결국 남자들은 다 조주빈과 비슷하다. 남자들은 다 잠재적인 성범죄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조주빈과 그 일당을 모두 잡아서 최대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것만 해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알아야죠. 모르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N번방으로 우리나라가 난리 나기 며칠 전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관이에요.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드냐? 이런 기가 막히고 병신 같은 소리를 왜 하냐. 딱 하나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N번방이 뭔지,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법을 만드는 법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알면서 이런 소리 해봤어 봐요. 표 떨어지고 그 전에 맞아 죽죠. 사실 소수의 법조인들 빼고는 대다수 국민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봐요. 다 알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 됐죠.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조주빈이 빤스 뭐 입는 까지 다 알아서 다 털고 욕하고 놀리고 심지어 희화화도 해야 돼요.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인생이 개 작살이 나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털린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조주빈과 그 일당은 악마 새끼들이 맞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진 않았더라도 같이 동조하고 낄낄대면서 같이 즐긴 새끼들도 악마는 아니더라도 짐승 새끼 정도는 됩니다. 다
일벌백계 해야죠.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저랑 가장 친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변호사분께서 이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분들의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국선 변호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그리고 제가 꼭 말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또다시 N번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방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도 경제 사정은 언제 풀릴지 몰라요. 이때 가장 제가 보기에 고통받고 있는 거는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한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럼 과연 다음 달 월세를 바로 깎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음 달 월세를 깎을 수 있는 방법. 순이 흐르는 강물 모두 머릿속